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백제와 고구려의 충돌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구려가 이렇게 그 요동 쪽으로 이렇게 팽창하다가 우리 조조의 위나라 하고 충돌을 일으킵니다. 246년. 왜 그러냐면 삼국시대가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후한에서 삼국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요소 지역을 신경을 못 쓰죠,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누가 이제 틀어잡고 있냐면 공손도 라는 사람이 거기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게 이제 제 연세대학에서 이제 석사 논문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후에 이제 그거를 위나라가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제 위나라가 쭉 밀고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백제도 그 고구려도 이제 밀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두 세력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유주자사, 그러니까 유주라는 거는 베이징, 지금 북경 지역이 유주고 그거를 이제 총괄을 합니다. 요소까지. 그때 이제 제일 우두머리가 자사예요. 그래서 유주자사 관구검이 바로 이제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도성이 함락이 되고 동천왕이 이제 달아나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있는 쪽으로 이렇게 쭉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부곡조라 그러죠. 부곡조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달아나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추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현도태수 왕기라는 사람입니다. 그걸 이제 미루와 우유라는 사람이 죽여버리죠. 자객으로 사신으로 가장해서 들어가서 칼을 꺼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환도성을 탈환하게 되는데 그 세력이 이 관구검이 빠져나간 그 요소 지역을 침공해 들어가서 요소를 차지했던 게 누구냐면 이제 고의왕입니다. 백제 고의왕. 그게 이제 요소 백제, 즉 백제가 대륙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는 단초가 되는 거죠. 자, 그 후에 이게 이제 이 고구려의 그 도성 체제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이제 그 평양성으로 천도할 때까지 문제가 뭐냐면 평지에는 왕궁이 있고 위급할 때는 산성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산성 플러스 평지성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고유한 도성 체제, 요거에 대한 게 이제 제 박사 논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괜히 쳐들어와서 그 평지에 있는 궁을 갖다 다 불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국내성에 왕궁이 없어졌으니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평양성으로 천도를 하게 돼요. 그게 247년이요. 그렇죠? 그랬다가 다시 이제 그 고궁한왕 때 환도성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전현, 지금의 이제 선비족이죠. 선비족의 모영왕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환도성이 함락되면서 고궁한왕이 또 불을 질렀겠죠. 또 국내성을. 그래서 다시 평양성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평양의 동항성이라는 곳으로 천도를 했다. 그 동항성이 어디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제일 많이 연구한 분이 누구냐 민덕식 씨입니다. 이분이 이제 지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청암리 토성입니다. 근데 이 청암리 토성은 이미 제가 유튜브를 찍었듯이 고조선 즉 막조선의 도읍이었던 곳이고 둘레가 3,450m. 그 안에서 금강사라는 절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4, 5세기에 불꽃 뚫은 문이 금동관, 고구려 금동관. 멋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나온 거예요. 그 위치가 어디냐?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장수왕이 이제 천도를 한 게 안악궁성이거든요. 여기 이제 산성이고, 이건 평지성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합장강이라는 강이,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대동강으로 합해집니다. 두 개의 환상천하고 두 개. 여기가 청암성이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데죠.
이쪽은 지금의 평양성입니다. 그림은 전체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합장강이 이쪽에 흐르고 여기가 평양 대동강이 흐르고 여기가 북문터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월성이라고 그러죠. 예, 신라의 반월성하고 아주 흡사한 아주 굉장히 귀중한 곳입니다. 347년 백세의 근초고왕은 진정이라는 사람을 조정자평에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근초고왕의 백그라운드는 뭐냐? 진씨예요. 근데 이게 왕후 외척입니다. 외척. 그러니까 진씨와 해씨는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제 그 졸본부여에서부터 온조를 따라 내려온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이제 발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별로 성품이 안 좋아요. 여기 권세를 믿고 아주 제멋대로 했다. 그래서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그리고 366년에는 근초고왕이 신라 내무랑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를 막기 위해서 이제 신라랑 이제 동맹을 맺은 거죠. 그 후에 369년에 고국어랑이 쳐들어와서 예성강 유역의 치양, 우리가 백천이라 했죠. 여기 전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배천읍에 있는, 그래서 그 치악산에 있는 게 우리가 둘레가 3,600이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전번 시간에도 이미 설명했었어요. 한수의 그 남쪽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했는데 황제가 쓰는 황색 깃발을 썼다. 이렇게 요거 이제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가 배천입니다. 요게 예성강이고 이제 평양. 요게 이제 배천에 있는 배천 산성을 이제 설명드렸던 것. 자, 371년에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키자 백제의 근초고왕이 듣고 군사를 예성강의 강변에 매복을 시켰어요. 그래서 고구려 군사를 칩니다. 그래서 고구려 군사가 패배하죠. 그래서 371년 태자 금구수에게 3만 명을 줘서 평양성을 쳐서 이제 고구관왕이 전사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시라는 게 뭐냐면 화살을 쐈는데 정조준에서 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한꺼번에 쫙 쏘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꽂힌 거죠. 그래서 이제 맞아서 이제 전사당한 그런 겁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근초고왕은 고구려가 대대적으로 남침할 거를 생각해서 한산, 지금의 남한산성으로 천도를 했다. 이제 그리고 372년에 동진에다가 사신을 보냈다. 이때는 317년에 서진은 뭐냐면 삼국을 통일한 거죠. 삼국을 통일했던 게 서진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밀려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위에는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예. 그때 이제 그걸 동진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진의 수도는 지금의 남경. 그리고 중국은 특이한 게요. 북경이 있고 남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경이라는 건 밀고 올라갔을 때의 수도. 근데 밀리면은 어디까지 밀리냐? 그 사이에는 산이 별로 없어요. 태산밖에 없는데 태산은 뺑 둘러 포위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강까지는 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 건업이라는 게 지금의 남경, 난징이라 그러죠. 예, 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73년에 백제가 청몽령, 지금의 송악산에다가 성을 쌓았다. 그 다음에 이제 독산성은 지금의 이제 그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오산에 있는 거기로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딱 어디다 이렇게 지명하기가 약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375, 요건 이제 신라로 달아놨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수곡송, 황해도 신계를 함락시키자 장수를 보내서 막게 하였다. 그러나 왕이 다시 군사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흉년이 들어서 군사를 일으키지 못해. 그때는 왜냐면 다 농사 짓던 사람들을, 농민들을 이렇게 집합시켜서 군사를 끌고 나가니까 흉년이 들면 좀 힘들죠. 다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375년에는 박사고흥을에게 석이라는 역사책을 만들게 했다. 그러니까 이 백제는 특이한 게 있어요.
오경 박사가 있죠. 박사들이 많습니다. 노반 박사, 와 박사, 사 박사, 사인데 시로도 읽죠. 원래는 시인데. 그런 박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 이제 조선시대는 뭐 성균관 박사, 여기 보면은 376년 근구수왕이 됐을 때 장인이었던 진고도를 내신자평에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왕비족이죠? 외척이에요, 외척. 그러니까 여기 진씨였다는 거. 그러니까 근초고왕, 그 다음에 근구수왕, 다, 이제.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376년에 쳐들어왔고, 377년에 근구수왕이 3만의 군사로 또 평양성, 그러니까 두 번이나 친 거예요. 평양성을. 371년에 평양성을 쳤죠. 예, 그리고 고궁원왕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377년에는 또 근구수왕이, 이제 전투는 근구수왕이 군사를 이끌고 왔죠. 태자 시절에. 이때는 왕이에요, 왕. 왕이 된 후에도 3만 명을 이끌고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이때가, 요게 똑같은 구절이 바로 이제 소수림양조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11월에도 고구려가 침입을 했다. 그러니까 이 고구려 백제가 평양성까지 두 번이나 북진할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강국이었다. 그러니까 삼국 중에서 최초로 강국이 됐고, 그 다음에 해양 강국이에요. 서해 바다를 건너서 요소를 차지했고, 양자강 하구를 차지해서 해외 담로를 설치할 정도로 해양 강국을 건설했다. 그래서 백제가 대단했구나. 그래서 이제 한성 백제를 알지 못하면은 백제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384년에 동진에 사신을 보냈다. 그리고 뭐 384년에는 마라난타가 왔다. 이건 이제 전번에도 잘 설명을 드렸죠. 예, 그리고 친묘왕이 이 마라난타를 맞이해서 한산에다 절을 졌다 그랬어요. 신중 동국려 직sun함에 거기에다가 한산에다 지은 절의 이름이 나와요. 세 개가. 약정사, 신복선사, 봉수사. 그 중에 거기 하남시 고골에 김정규 씨라는 항토사학자분이 약정사라는 이 명문기와를 여기서 주웠어요. 하남시에서. 그러니까 거기가 한산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성강 386년에 진사왕이 15세 이상의 사람들을 징발, 그러니까 옛날에는 징발을 어떻게 했냐면 15세 이상 60세 이하 그걸 징발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뭘 했냐, 관방, 성을 싼 거예요. 그래서 청멍령, 아까 송악산이라고 그랬죠? 개성입니다, 개성.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팔권성, 서쪽에는 서해바다까지 관방을 쭉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을 쭉 이렇게 만든 건지 장성을 쌓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중요한 곳에 성을 쌓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당시에 고구려의 고국원왕은 평양으로 천도했었는데 북한에서는 뭐라고 보냐면 장수산성, 지금 황해도 신원군 아양리의 장수산성과 그 밑에 평지성, 그리고 거기 도시가 나왔어요. 평지도성이. 그래서 이제 산성과 평지성의 어떤 세트 체제를 마련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를 북한 학자들은 남평양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근초고왕이 공격했던 평양은 지금의 평양이 아니고 여길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황주까지 그 백제 토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일영 장군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랑 이제 되게 친합니다. 근데 이분은 소대장하고 그 다음에 중대장 빼놓고 뭐 대대장, 사단장까지 세 번을 갔다가 임진강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랬고 임진강에 대해서는 이분만큼 잘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뭘 쓰셨냐면 관미성에 대해서 쓰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석사 논문인데 국민대학에서 너무 잘 쓰셨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그래갖고 이분하고 이제 굉장히 친해지게 돼갖고 이제 많은 걸
제가 이제 얻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성강에서 임진강에 이르는 통로가 4개가 있다. 그래서 그 4개에 대해서 이제 쭉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그 포인트가 금천하고 토산, 여기서 시작해서 파주와 적성도 파주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으로 내려오는 루트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놨어요.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청석동이에요. 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양쪽이 다 절벽이에요. 그 우리 삼국지 같은데 많이 나오죠. 쫙. 그러니까 위에서 그냥 공격하면 끝나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근데 이거를 안 지나가려고 그랬겠죠. 병자호란 때도 여기를 올 때는 모르고 왔지만은 갈 때는 글로 안 갔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공격당할까봐. 그 정도로 천혜의 요새다. 그런데 거기를 거치지 않는 길을 택하겠죠. 고구려도. 그래서 그건 뭐냐면 신계하고 금천에서 토산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 중에서 이제 백제가 설치했던 곳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팔권성이라고 그랬죠. 아까 북쪽에 그게 백치산성이라는 곳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제 그걸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사왕 때 도건성을 뺏었다고 돼 있는데, 이 도건성은 어디냐? 지금의 대흥산성. 그러니까 그 개성이 함락됐을 때 개성의 그 피란성 역할을 했던 산성, 우리로 얘기하면 남한산성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대흥산성이에요. 그걸 이제 도건성으로 보셨고, 그 다음에 여기 석현성이 또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청성령, 아까 거기죠. 예, 여기 요충지, 거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성을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서남 쪽으로 내려오는 루트를 몇 개가 있느냐, 이제 4가지로 또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보시면은 평산, 토산을 잇는 선을 경계로 해서 고구려와 백제가 대치되어 있었고, 고구려는 자기네 쪽이 유리한 신계나 금천에다가 중진을 둔 거죠. 그 센터를. 그리고 백제는 평산과 토산을 잇는 국경선을 전초기지로 삼고, 그거를 이중으로 이렇게 방어 체제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광개토대왕 때 석현성, 아까 얘기했죠. 청석진 하고 10개의 성을 빼앗거든요. 근데 그 빼앗은 성을 이분이 쭉 정리를 했어요. 백치고성, 대흥산성, 그 다음에 청석진, 여현성, 그 다음에 개성리, 토성, 영환성, 백마산성, 평산, 토산.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죠. 여기가 평산이에요. 여기 금천, 여현성, 그 다음에 여기 대흥산성, 청석진, 여기 영환성, 여기 백마산성, 여기 개성리, 토성, 여기 백치, 여기 제일 북쪽에 있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요게 1차 라인, 요게 2차 라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개의 방어 라인을 구축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딱 깨끗하게 딱 해주니까 이제 한눈에, 백제가 이렇게 이제 방어를 했구나. 왜 그러냐면 여기가 산악지대가 쭉 돼 있잖아요. 요걸 이용하는 거죠. 여기도 그래요. 여기는 이제 안 해놓으셨지만은 제가 이제 여기 연구해 보니까 이게 임진강 라인이잖아요. 이쪽에 파평산이 있고 가막산이 있어요. 이쪽엔 가막산, 이쪽에 파평산. 이 일로 뚫리면은 고양시로 내려오고, 여기 뚫리면은 양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2개가 바로 뭐냐면 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도 똑같은 거죠. 이렇게 산을, 여기 강이고 예성강, 요거를 이제 딱 맞는. 여기가 뚫리면 이제 저지가 임진강이 되겠죠. 이게 6.25 때도 똑같아요. 386년에 고구려가 또 백제를 칩니다. 근데 여기 보면 387년에 진사왕이 진가모를 달솔, 두지를 은솔에 임명하고 9월에 말갈과 관미령에서 싸웠으나 이기지 못했다. 여기서 이 관미령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그 관미성하고 관련이 깊어요. 근데 지금 위치가 어디냐? 장단의 망해산으로 비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사왕이 군사를 보내어 고구려를 쳤다. 그 다음 백제 390년에는 진사왕이 진가모를 보내서 고구려를 쳐서 도건성은
대흥산성이라고 그랬죠? 대흥산성의 위치는 여기 개성이고, 예, 요게 무너졌을 때 요로 도망가요. 남한산성처럼. 그게 바로 대흥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산성이라 요새죠. 완전히. 그리고 진사왕이 구원은 지금 현재 용인의 구성에서 사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